조정식 국회의장이 했던 발언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그러니까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국회의장이 말을 꺼낸 겁니다. 범야권에서는 드디어 정권 연장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임기, 연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발언 직후에 여야 할 거 없이 모두에게서 십자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국 전 대표의 후원 회장을 지낸 한인석 교수, 또 그런 소리 하면 국회의장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지낸 천호선 전 수석, 망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어요. 자, 의원님, 이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온 발언인지 그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정치권의 핵폭탄인데요. 네.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 네. 철폐를 위한 4.4 오입 네. 개헌이 있었죠. 네. 그거에 맞먹는 저는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허. 물론 이게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네. 왜냐하면은 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그 연임이라든지 네. 중임이라든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자체를 그러니까 특혜 아닙니까? 엄청나게. 네. 이거는 우리 헌정사의 그 어떤 정신, 헌법 정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하는 모든 일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고, 어허. 그다음에 모든 공소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인사들도 이렇게 크게 지금 분노를 하는 거죠. 그게 이거 국회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6선 최다선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정식 의장은 의장 될 때부터 의장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내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고 있다. 어허. 이 의장이 되고 싶었겠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파적인 의장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래서 국회의장조차도 명픽이었구나. 아하. 그 명픽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재명 정부, 네.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이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발언을 국회의장이 꺼낸 겁니다. 논란이 확산이 되자 국회의장실에서 곧바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자, 해당 발언을 한 조정식 국회의장도 어제 급하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도 아니고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본인이 또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권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이자 최측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소에 그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향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의심은 하실 수 있겠으나 네. 제가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니까 표정이라든가 앞뒤 문맥 맥락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실언을 하신 게 맞아요. 그렇다면 6선이나 했고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계신데 그런 실수를 가당키나 하냐, 그런 비판은 전 감수해야 된다 봅니다. 이미 그런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건 당연히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설령 가진신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민주당의 DNA라고 하는 게 독재 타도 외치면서 사실상 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심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의 자리에 있고 6선이나 한 사람이지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글쎄요. 정치의 절반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6선이나 하셨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더더욱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의 물음이거든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얘기일까요? 개헌,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넘어가자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실수는 맞습니다. 의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국회의장실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국회의장의 정말 마지막 꿈은 개헌입니다. 본인이 1987년 이후로 한 번도 지금 개헌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개헌을 하는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게 국회의장 취임하는 모든 분들의 꿈이거든요. 네. 조정식 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 발언을 하면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개헌 논의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거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그래서 아까 27년 내년은 정말 87년 9차 개헌 이후 지금 40년째인데 내년이 되면 네. 그때가 적기다. 그때 정말 개헌하고 싶다. 난 이걸 이끌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속에서 뭔가 그런 거 질문 나한테 해봐야 나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민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하다가 말을 실수하신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임기, 근데 개헌.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무슨 중국이나 북한도 아니고 네. 또 러시아도 아니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국민적인 선택이라는 그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단서를 달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으로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더더욱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는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저는 실수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네, 네. 이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서 또 명픽 후보가 나오고 이런 거를 다 연계돼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공소 취소, 임기 연장, 결국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발언이 온 국민한테 들켜버렸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들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언으로 튀어나온 거다. 근데 말씀하실 때 전당대회, 여당 당대표 선거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른바 명픽이라고 말씀하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금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여당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민석 후보도 과거에 총리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발언과 연관이 지어져서 소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서영교 의원도 이와 관련 발언을 또 했습니다. 함께 묶어서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뒤면 이제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게 개헌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예.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걸 걱정되어서 예. 질문한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민석 후보, 과거에 대통령 단임 5년은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국회의장의 발언과 함께 묶이면서 정권 연장 그리고 연임의 이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걸로 갑자기 이렇게 엮여버렸어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까 오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과거에 법제처장,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법제처장도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이 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민주당 측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바로 그런 지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연임을?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결국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대통령의 정부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다른 보안수사권 이슈에서도 다뤘듯이 민주당의 모든 이슈가 결국에는 전당대회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정말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